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각설하고 정치 토크 듣고 계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전반부 토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무슨 얘기였는지 잠깐 듣고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아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였죠. 이번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간다. 이런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상대 후보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돼서 여기에 국민의힘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치 원로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치우치셨어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실수하셨어요. 저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은근하게 했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안 한다. 그냥 이미 윤석열 후보를 만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메시지가 갔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만 만난 게 아니라 김동연 후보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은근한 일정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역시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 전반부 이 얘기 했으니까 네. 한 대목씩 들으시는 걸로 끝내고 네. 전반적 그 판세로 가봅시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당심은 윤, 민심은 홍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인정하세요 일단? 당심은 윤 인정하고요. 민심은 비등비등. 여론조사 수치에서 조사 기간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KBS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심을 담아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역선택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게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1위 후보 캠프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건 면 빠지는 거다. 면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세가 중요한데 제가 맨 앞에 홍준표 후보를 뜬 인물로 꼽은 이유가 5% 미만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단기 필마로 현역 의원이 없지 않아요? 그 캠프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조경태 의원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조경태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고 있죠. 근데 몇 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메머드급 현역 의원 캠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런 조직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라붙었던 건 정말 대단한 저력이다. 그 저력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2주만 가면 뒤집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2주? 2주가 있다면. 근데 지금 남은 건 1주. 1주가 아니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주도 안 남았죠. 월요일부터 투표 시작됩니다. 네. 5일이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후보는 되게 이제 시작할 때 너무 이게 일방적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그런 분석하에 시작한 걸 후회하시지 않을까. 그 2주만 더 있으면이라는 표현 속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또 틀려도 상관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지난번에 틀려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저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거는 추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없다. 추세가 뒤집기에는. 그거는 이 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에 있어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말 속에서는 그 사람 마음이 지지율이 막 뒤집힐 것 같지만 강고한 지지층이 뒤집히려면 1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네. 그럼 역으로 그 강고한 지지층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왜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선호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득세 못하는 제일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반문 이미지 그리고 그동안의 높은 지지율 이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돼야 정권 교체한다. 이거? 네, 그 열망의 표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를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과거를 서로. 예.
그래서요. 이건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백지잖아요. 의정 활동을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경험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까지. 이건 최민희 의원님 얘기에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신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난 정치 행보를 당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은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님 얘기 분석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얘기는 왜 안 해요? 둘 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토론회를 다 샅샅이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댓글까지 다 봐요. 그 댓글을 보면 그 한 20% 정도 댓글에 20% 정도가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준비되고 똑똑한데 그 왜 저분은 지지율이 높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요. 토론회를 보다 보면 저분은 진짜 유능하고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내부 취재를 해보면 동의하는 분이 없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네. 제가 그래요? 만나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정말 제가 모르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거는 그들 간의 개인적 관계, 의정 활동에서 동료 의원들과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지금 일반 국민은 잘 모르니까. 네. 사실 근데 아무튼 두 분의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캠프에 참여한 현역 의원의 숫자 이런 걸 봐서는 분명히 또 맞는 말 같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정치 인물들이 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같이 함께 연결이 돼 있던 사람들이거나 보수 정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몸을 담고 있었던 정치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한번 평가들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이 조금 더 윤석열 후보를 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경험되지 않아서 백지라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능성을. 이제 좀 악의적으로, 이게 진짜 악의적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악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 정치권과 국회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내가 저 캠프로 가면 할 역할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는 백지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선 의원이 몰리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 그 정도 표현을 악의적이라고 하세요? 진짜 악의적이려면 저는 그냥 그 표현의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 자리 가야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악의적이라고.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안 했냐면 그런 생각으로 가도 못 맞거든. 한 자리. 자리는. 그런가요? 정말 인사는 천사라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 몰려간 사람들은 자리 못 얻습니다. 이건 너무 적나라한가?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 정확해서. 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신 11월 5일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지금까지 경선에선 당심과 함께 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정치를 좀 보여달라는 희망 아닙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 여론조사 50% 하잖아요. 네. 거기 그 여론조사 문항이 지금 뭐 공식 확인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충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 어느 후보가 제일 잘 싸울까요? 내지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뭐 1, 2, 3, 4, A, B, C, D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앞에 일일이 불러준다면서요.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라고 앞에 일일이 불러준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먼저 뽑혀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 하는 게 올바른가 혹은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나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참고로 선관위에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역선택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아예 당원 당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네, 민주당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빼고 가는 것이 상식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게 이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누구든지 선출될 거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를 그렇죠. 가져가기로 했는데 네. 이걸 그런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선관위 내에서 잡음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절충안으로 아마 나타났던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선관위 결정을 다 존중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한번 좀 지켜봐야죠. 따르고. 이 여론조사를 당하는 국민들을 저는 약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뭘 4번씩 불러줘요. 그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민주당도 이 과정을 다 거쳤다. 그리고는 역선택 조항, 방지 조항을 넣은 거다. 예. 그래서 넣어야 될 거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토론 과정에서. 예. 그게 안 들어간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도 그냥 심플하게 정권교체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뭐 해서 정권교체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 딱 한 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겨뤄서 정권교체를 이룰 적임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2, 3, 4 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뭐 각 후보 간에 가장 선호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있었다 그러고 이걸 절충하다 보니 왕창 짜기가 돼서 길어졌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낼 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별로 큰 뉴스는 아닙니다만 호남의 4선 국회의원 지낸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그분들이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나 그래. 이런 거는 본선 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5.18 관련하여 전두환 찬양 관련하여서 지금 조금 만회할 수도 있을까 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 이거는 오히려 그 두 분 같이 19대 때 일한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정말 헐갑해 스스로를 그렇게 하신 거다. 왜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선점하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가면 자리 못 얻는다. 그렇죠. 오세요 해야 몸값이 올라가는데 조금 선택의 타이밍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오후에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예. 옆에 하태경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른미래당을 함께했던 분들이잖아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 그 당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으로 활동했던 인사들까지 폭넓게 아우러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에 아마도 화답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분들의 지지가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가시는 건 날짜가 정해졌나요? 다음 주가 이제 11월이 되죠. 11월 초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 얘기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일정 같은 경우가 보통 전날, 전전날 계속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그 이용석 광주시장은 공개적으로 오지 마라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고 뭐 계란 맞으러 가느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한데 그거 좀 잠깐 얘기해 보실래요? 뭐 가야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용섭 시장도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또 그렇게 갑툭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계란을 던져서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별 시너지가 안 나죠. 그냥 조용하게 전격적으로 확 가야 되는데 간다 오지 마라 뭐 계란 나올 거다 뭐 계란 던지지 말자 이거 자체가 효과가 좀 반감되긴 합니다. 근데 가야죠.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께 약속을 했고 네.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가면 가는 대로 또 뭐라 하실 분들이 네, 계실 네, 거고 네.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뭐라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진정성을 담아서 갈 거고요. 거기에 가서는 호남에 대한 아픈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핵심은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그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가시는 겁니다. 정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저는. 멘트를 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 쿠데타와 5.18만 제외하면 정치 잘했다. 호남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 정치 잘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지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유지하시면 큰일 나죠. 광주까지 가서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대변인이 뭐 준비해 놨습니까?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께 송구한 표현들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요. 말씀 주신 것 이상으로 아마 광주를 찾게 되면 후보의 직접적인 발언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 나왔던 그 하태경 전 후보죠 사실. 네. 윤석열 캠프로 간 거를 두고
홍준표 캠프에서는 뭐 배신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요. 네. 떨어졌던 후보 최지영 후보 영입했을 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근데 하태경 후보가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가니까 또 맹비난을 해요. 내로남불 정치는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신 분들 박수 쳐드리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응원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박수는 아니더라도 뭐 가면 가고 우리가 갈 사람 잡지 말고 올 사람 막지 말자 이게 정치의 대전제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자기 몸값을 가장 올리는 캠프로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태경은 2030 소구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2030 소구력이 높아요. 윤석열 후보는 2030 소구력이 낮아요. 예.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가는 게 당연해서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하태경 후보는 뭐 잘 갔고 미래를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괘씸하긴 하지만 별 필요가 없으니 저 정도 발언으로 끝내는 거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아까 저희가 일부에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뭐 정말 모셔와야 될 분이다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아무튼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윤석열 지지 발언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당대표로서는 참 모셔오기가 더 껄끄러워진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돼도 홍준표 후보가 모셔옵시다 하면은 모셔올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돼도 그럼 그때 가봐야 압니다. 뭐 이렇게 또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렇게 하신 거는 격에 안 맞는 것이다.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겨요. 김종인 위원장이 와요. 시너지가 없어.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미 선언까지 했기 그래서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더 몸값이 올라가시는 아이러니. 이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홍준표 거죠. 후보가 만약에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올 것 같아요? 아까 그 구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진짜 쿨한가 안 한가. 그건 이제 그때는 주도권이 김종인 위원장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홍준표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십고초려해서 데려 모시느냐 아니냐에 홍준표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을 뭐 최고 상임 고문이든 뭐든 모셔오려고 하겠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요. 별의 순간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윤석열의 관계를 또 만들어 온 분이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요 얘기는 사실 하나만 한 얘기기도 했습니다. 네. 가정의 가정법을 동원해서 얘기한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각설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이고 하니 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또 제프 힐리 밴드가 부른 While My Guitar Gently Weep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